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의 권영석입니다. 오늘은 아주 소중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퇴직 언론인 출신이고요. 평생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쓰시고 계십니다. 고승우 6.15 언론본부 정책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남북 정상들 만나서 합의하는 것을 보면요. 금방 통일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주변국들이 자꾸 해방을 놓으면서 분단 현실이 자꾸 고착화되는 모양새인데요. 남북 분단 해소에 개입하는 변수가 3개다. 3개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남북한과 미국. 그래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남한은 미국과 또 협의를 해서 그 이행 여부를 최종 결정했었는데 미국이 대부분 다 반대를 했죠. 남북 간에 합의를 해도 미국이라는 변수가 계속 발목을 잡을 경우에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북미 간 비핵화 합의만 한다면 그 남북관계 교착 국면이 풀릴 것 같은데요. 북한과 미국의 입장에 너무 상반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 수가 있을까요?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선핵 폐기를 하면 제재 완화라든지 보상을 해주겠다. 근데 북한은 아니 그것은 안 되고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합시다. 행동도 행동 원칙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합의가 안 되는데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로 이제 소련 해체가 되기 전에 두 나라가 그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1990년 초. 이 30여 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가 조용히 핵무기 감축을 해왔다는 거예요. 미국과 러시아에 지금 비축되어 있는 핵무기 감축의 그 노하우를 북한에 적용했을 경우에 북한의 핵 비핵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미국이 러시아와 그런 협상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북한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가서는 안 된다. 남북 간에 정전이 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평화체계가 구축이 됐을 경우에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되는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 주한미군의 그 주둔 근거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6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4조가 이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그래서 4조 내용을 보면은 미국은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권리, 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그래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배치하는 것은 동등한 합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권리이기 때문에 미국이 슈퍼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를 5배로 올리자. 그렇다면 이 국제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4조입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가 권리로 규정됐기 때문에 소파 주둔군 주의 협정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소파는 미군의 그 기지를 제공하고 시설을 제공합니다. 기지와 시설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드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에 의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박근혜 정권 때 이제 그 합의가 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세균제에 쓰인 탄저균. 최근에도 평택 미군 기지에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미국이 들어오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죠. 권리니까. 그러니까 미중 간에 무슨 격돌이 벌어지면 중국은 한국을 바로 이제 타격할 수 있고 우리가 바로 강대국의 전쟁에 전쟁터가 되는 한미 군사동맹은 합리적으로 좀 수정하도록 언론이나 정치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공무원 피격 사건 일어났을 때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그 미군 정찰기가 떴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정찰기가 떠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주권 국가로 허락을 해야 되고 저쪽은 이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력 배치는 권리이기 때문에 맘만 오는 거예요. 미국이 정찰기를 띄운다고 하면은 자기네 국익,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에 맞는 목적으로 띄웠을 텐데 그 미국의 이해관계는 뭘까요? 미국이 이제 동북아 특히 한반도를 그 세계 4대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전략 지역으로 저쪽 그 2, 3천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 적국으로부터 핵 공격 등의 선제 공격을 당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타격을 가함으로써 미 국민을 보호한다. 한반도에 미 정찰기가 곁드는 것은 바로 미국 대통령이 타국의 적국에 대해서 선제 공격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전 조건을 계속 탐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박 우드워드가 그렇습니다.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 바로 80개 핵폭탄의 북한 선제 공격인데 남북한의 그 전면전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이 북한의 방사정포.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좀 20, 30개는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ICBM 그 탄도미사일이 뭐 한 10개 전후된다 그러니까 북한을 순간적으로 타개해서 이 대남 보복 공격력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역대 정권들 가운데 이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거를 뭐 폐지하거나 바꿔야 된다는 이런 그 시도를 했던 정권은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그랬었는데 1965년, 66년도였죠. 박정희 정권이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정식으로 이제 거론하게 된 배경은 월남 파병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이제 군사 차관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걸로 이제 이 뒷얘기가 나옵니다만 정일권 당시 총리가 이제 그 공식적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개정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차지철 씨가 그때 이제 그 공화당 의정의 의원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앞장서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개정 결의 건의안을 내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관철은 되지 않았죠. 박정희 대통령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익 차원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떻게 보면 딜을 하는 형식이죠, 그 부분에.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을 했을 때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어디냐 했을 때는 결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긴장하고 아파할 만한 그런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데 역시 이제 박정희 정권 때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바로 잡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그 한미 워킹 그룹이 발생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이어가지고 국장급 실무 협의체인 동맹 대화 이걸 또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국장급 실무회담, 실무회의는 말이죠. 너무나 그 구체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내정 간섭적인 그런 놈이 좀 강하다고 하시죠. 예, 남북 간의 그 개성이라든지 금강산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감정적 차원에서 이제 그것을 한미 워킹 그룹에서 탈퇴하자, 없애자 그랬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어주고 말로 받은 격이 돼버렸죠.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도 하고 철도 도로도 연결하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평화 공동체를 만들고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한미 동맹 관계를 네. 정상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가 과연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그 부분은 이제 필리핀과 미국의 이제 그 군사 협약입니다. 협정입니다. 네. 미국은 필리핀에 군대를 파견할 경우에 필리핀 군 기지 내에서만 주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 기지는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상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와는 너무 다르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주둔하는 미군은 필리핀 국내법에 적용을 받는다. 우리는 지금 주한미군 용산기지 등에서 이제 그 보여준 바와 같이 그 환경오염, 토양오염을 굉장히 심각하게 시킨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걸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필리핀의 그 미국과의 그 군사협정이라는 게 얼마나 그 합리적인 것인가, 그 군사 주권 국가 간에. 그리고 이제 스파타 분명히 것은 핵무기 반입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 그러니까 딱 그리고 또 필요한 사항은 항시 협의한다. 그 협정을 이행하는 데서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협정의 시한은 10년이다. 근데 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영구 종속입니다.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실행하는 데서 협의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행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미국은 한국에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 국가보안법도 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가장 심각한 것이 이제 그 7조 고무찬양, 그 다음에 동조죠. 국가보안법은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제적 타격을 가하는 법은 아니죠. 국내용입니다. 국내용. 그 자국민 통제용인데 이 북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 생각하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뭐 행동하는 건 아니죠. 사실 국가 사회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이념 사상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극히 시대착오적인 것이죠.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현실을 보고 국제관계를 보도록 국민을 강요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후진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급히 보는 기억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6.15 언론본부 고승우 정책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